반감되는 거예요. 반민족당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6년공원삼이 성분이 높아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비싼 게 아니고 연간 2만 톤이 생산된다면 4년근을 농사진다면 4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농업 경영 아닙니까?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자금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만 이게 경영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농업 경영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인삼 경영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삼 산업이 원료삼 생산부터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해소가 돼서 한국 인삼 산업의 현주소를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고려인삼연구 주식회사 회장을 맡고 있는 신왕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인삼은 약 2500년 전부터 약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2300여 년 전에 쓰여진 황제 내경이라는 고의서와 또 명의별록이라고 하는 고의서, 상한론이라고 하는 고의서를 통해서 보면 네, 오시겠지만. 네. 앞으로 오세요, 원장님. 예, 예. 시작하게. 네네. 아니, 제가 사회 볼 거니까.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미재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국기에 대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발언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됐어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역대 강의 중에 오늘 강사로 수고하실 분은 신앙수 우리 문화원장 선임부원장님이십니다. 특히 양평간대 고령시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고령시시 자손들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에 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많은 힘을 쏟으신 우리 부원장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우리 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한번 축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올해 금년에 41년차 역사 속에 부원장님으로서, 임원으로서 아마 특강을 갖는 것은 처음이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세대도 바뀌지만은 양평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82,500 인구가 금년도 12만 5천 새롭게 변화되고 가고 있는 양평의 역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이 특별히 전국 231개 문화원 중에서 우리 양평문화원이 지금 최상위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사나 규모나 인적 재원 모든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문화원의 발전을 거듭거듭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위원회에서, 연구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래전부터 조직 속에서 역사의 연구에 관한 향토사 여러모로 많이 발전을 해오고 계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이런 역사 연구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 연구회 임원들에게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귀한 시간 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 삶에 유익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못 오셔가지고요. 너무 회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신항수 부원장님께서는 양평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식품 연구를 오랫동안 평생을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평에서 지금 문화원의 부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우리 문화연구회의 또 회원으로서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답사시에 항상 물질적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실 신항수 부원장님께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수로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야기에서는 리모컨이 없나요? 리모컨 없나? 리모컨 없어요? 리모컨.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윤재 회장님 전화를 받고 너무 뜻밖의 제안을 받았고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몇 시간 만에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잘 모르지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단톡에도 잠깐 제 인사 말씀을 올렸지만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을 하고 또 석박사를 가지고 있지만 소지하고 있지만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한 일이 없고 더군다나 사학을 못했는데 또 여러 선생님들처럼 우리 양평 지역 향토사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발굴하고 해온 경력도 없고 다만 이제 저는 고향인 양평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새로운 제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양평 지역에 아직까지도 이 깊은 땅 속에 묻혀 있거나 아직 발굴돼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료들을 하나씩 이렇게 발굴을 해내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양평 역사문화연구회 회원들의 바람이고 또 소망이고 이럴 걸로 보는데 저는 사실 그럴 만한 이렇게 강사로 오늘 설 만한 자질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용기 하나로 그냥 섰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툴고 사리에 좀 맞지 않더라도 그래 넌 뭐 그냥 공학을 한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문은 1612년도에 그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색 당파가 극심하던 선조 이후에 그 풍랑 속에서 살아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첨, 정의경 또 누구죠? 그 아주 대표적인 이분들을 세도가들을 탄핵하다 걸려가지고 이제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방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죽게 생겼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명륜동 해화동에서 야반도주 해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여기 양근으로 도망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추측에는 오다가 이제 국수리쯤에서 그때는 우리 도로가 지금 이 6번 국도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 평해로잖아요. 제3 평해로잖아요. 쫙 울진까지 가는 그 길을 해서 오셨든지 아니면 뒷길을 해서 오시다가 검문도 피해서 이렇게 오시다가 한여울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지금 숨어 들어간 데가 강하면 전수 3리예요. 거기가 옛날에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양근, 대탄, 지서, 어은곡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동네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 오래전부터 장수마을이라 그래서 목숨 숫자에 터 대자를 써가지고 수대 땅으로 이렇게 그래서 수대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문 중에서는 대중에서도 수대 양평 고령신 씨 이렇게 이제 집약해서 부르는데 그로부터 이제 지금이 2023년이니까 4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할아버지들의 행적은 우리 양평 향토사에 짤막하게 한 서너 줄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조선조 맨 마지막에 그 문과에 급제하신 신용우 할아버지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청와대 비서로 들어가 계시다가 33살에 갑자기 요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 수대 고령신 씨는 농민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큰 세도 권세 뭐 부 이런 것들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농민화가 돼버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신 분들은 땅을 팔고 소 팔고 돼지 팔고 이렇게 해서 가리킨 그 가정에서는 그래도 좀 아들들을 훌륭하게 좀 이해하기 말씀드리면 출세를 시켜서 살고 계셨지만 나머지 양평에서 머물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농사나 져서 하루하루 먹고 살던 그런 아주 전형적인 농촌 사람들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1971년도에 서울로 혼자 유학을 갔는데 저는 지금 이 작업을 왜 하고 있을까를 종중회장으로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제가 1995년도에 창업을 해서 강화면 전수리 3리에 전수 3리에 60평짜리 2동을 져놓고 이제 고린삼 연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27년간 해오고 있는데 저는 서울 가서 공부를 하고 서울서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와서 창업을 해서 양평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410년이 넘는 문 중에서 어떻게 우리 양평 향토사에 그렇게 짤막한 소개 몇 줄만 한 3줄 정도만 돼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령신 씨 귀례전공파 그리고 양주에서 양근으로 내려왔다는 그 기록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마지막 때에 용호 할아버지가 그 문과에 급제해서 그 승지로 근무하다가 졸지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중간에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시던 할아버지들 몇 분이 소개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창업을 하고 97년, 98년 요때 우리 양평 지역 신문이 들어와서 봤는데 양평 지역 출신 중에 과거 급제를 하시고 큰 벼슬을 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소개를 쭉 해놨어요. 어떤 신문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너무 의아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명절 때면 뒷동산에 끌고 올라가시면서 이 할아버지는 뭘 지내시고 이 할아버지는 뭘 보내시고 저 할아버지는 누구시고 그런데 그때 뭐 6살, 7살, 8살 요때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근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속으로 지금이 중요하지. 뭐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뭘 지낸 게 무슨 그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나를 이런 교육을 시키지 이랬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산교육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신문을 보고 왜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도 없지? 그래서 그때 문정회장을 하시던 그 춘자식자 할아버지가 이제 용산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중기라는 그 기계를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그 납품을 하시고 수리를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셔서 큰 돈을 버신 분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작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런 신문이 와서 이걸 보고 있는데 왜 여기 우리 할아버지는 한 분도 없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냥 픽 웃으시면서 뭐 그럴 거야. 그러시고 뚜렷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누구한테도 듣지를 못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정중회장을 8년을 고사하다가 맡은 후에 제가 혼자 생각한 게 뭐냐면 그 후손 중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우리 선조들 그 할아버지들의 후손이 이런 일을 안 했구나. 그 공적을 알리는 일을 그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러면 정중회장을 한번 맡아서 그런 일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걸 맡아서 선대 그 춘자식자 할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해오신 일들을 닮아가면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축당집을 번역을 하고 번역본을 내고 또 저암집을 번역을 해서 또 번역본을 내고 또 사가수록을 번역을 해서 이제 번역본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제 그 후대에 조선조 말에 성균관, 대사성, 경기도 관찰사, 한성 부윤, 예조판서, 형조판세를 지내신 백파 신원구 대감에 대한 저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이제 한 편을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신 씨 가문에서 특히 여기 양평에 그 입지를 하신 이후에 입평을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후손들이 남기신 유고들을 번역을 해서 이와 같이 번역본을 내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종중회장으로서 제가 그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이제 양강 9호로에 원고를 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추려서 짤막하게 이제 편집장님께 드렸더니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해달라 그래서 줄여서 이제 냈고 또 이윤재 대님께서 강좌를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냥 몇 시간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친 김에 그걸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더라도 저는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가수록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거 지금 세상에 처음 나온 겁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것은 저암 할아버지의 아드님 되시는 용해 신현록 할아버지의 사가수록이라고 하는 수필집인데 여기에 시하고 수필이 판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한성하고 양평 지역의 인근의 명승지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뛰냐면 지금까지 우리 양강 우리 1년에 한 번씩 내는 책에서도 각 문 중에서 여러 가지 양평에 관한 역사 기록들을 내고 있는데 또 시도 소개를 하고, 근데 여기는 양평 속에 보고예요. 보고 창고예요.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양강, 용문사, 용문산, 미지산, 빈양, 뭐 산하사, 상원사, 수종사, 뭐 한양으로 가면 뭐 삼청동,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번역본을 내서 우리 양평 지역에 또 더 널리는 우리 많은 한국의 여러 고 시를, 옛날 시나 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석주집이라, 이 성기와 함께 석주집에 운자를 집어들고 갈산을 읊조리다. 이렇게 갈산.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갈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양평에. 근데 석주집은 제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석주집의 저자가 권 누구신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 시들을 보면 지금 제가 새벽에도 나가고 퇴근해서도 나가는 양강을 저 갈산까지 한 바퀴를 매일 돌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감동이 있어서 쓰고 있는 제 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연상이 돼요. 그렇게 상세하게 양평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시에 이렇게 짤막한 한 줄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 섬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정말 짧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시인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누구시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섬이라는 시. 사람들 사이에 가고 싶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예. 그렇게 두 줄짜리 시인데 그게 그냥 읽는 순간 그리고 가슴에 와서 딱 박히는 것 같이 그런 감동이 이렇게 짧은 글에도 엄청난 파워로 와닿는다는 것을 이런 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고 어떤 영상에서 봤던 그런 분들이 이름이 나오면 더 가슴이 뛰는 거죠. 예? 백악산에 올라. 이 백악산이 어디죠? 백악산이? 지팡이 짚고 용문마루를 오르니 용문은 우창도하다. 이게 백악, 북악 그러면 저 지금 청와대 뒷산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백악산은 여기 용문산, 이거 뭐죠? 또 하나 그 가속봉하고, 예, 백운봉, 예,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성계가 그 미지산을 용문산으로 바꿨다 그러는데, 용문사가 있어서 그러면 저암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의 그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미지산이 나와요. 그럼 몇백 년이 300~400년이 지났어도 옛날에 그 산 이름, 지명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용문산이 이렇게 몇 줄의 시로 남아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이걸 읽어보면 가만히 읽어보세요. 무슨 영상 보는 것 같아요. 영상 짤막한 유튜브 방송 요즘 좋아하는데 그런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옷 같은 이슬방울 외로운 난초를 적시네. 이게 이 글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막 그 가슴 뛰게 하는지, 이런 걸 요즘 우리 양평에서 태어나고 또 귀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읽게 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시간이 오늘 제가 12시까지인데 이거를 제가 다 보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삼청동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데 지금 이거는 풀 버전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이거를 대충 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는 양평, 양근, 뭐 또 양강, 또 상온사, 용문사, 미지산, 뭐 갈산 이런 양평 지명만 가지고 이제 발췌한 거를 제가 그 준비를 했고요. 아, 너무 가슴 뛰게 하는 그 글들이에요. 예. 지금까지 우리 향토사학에서 용해 신현록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이걸 번역하기 전까지는 아, 이런 할아버지가 계셨지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거는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 예. 제가 양강을 돌다가 이 새들을 보면 글을 하나씩 좀 쓰고는 있고 또 쓰고 싶고 이런데 이런 시를 보면요. 지금 사는 2023년도에 사는 내가 이런 글을 몇백 년 전에 쓸 수 있을까? 감이 엄두가 안 나요. 눈 내린 큰 산과 소리 맞은 새는 한색으로 맑은데 어떤 나라 천문강을 소리내며 건너가네. 서로 따라 가까이 하려다 도리어 먼저 가니 사뭇 나그네 먼 여정과 비슷하구나. 이야, 진짜. 예? 지금 이런 글 쓸 수 있어요? 여기 시인 선생님 계시지만 이게 어떻게 이게 몇백 년 전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진짜 경외함이 생겨요. 이제 저로서는 후손으로서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눈을 노래하다. 너무 아름다운 글들이 그냥 너무 많아요. 이 사과수록이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얇은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과수록, 저한망고, 죽당집 이런 것들을 번역을 이건 얇은데 이게 얇은데 이것도 번역비 엄청 들어갔거든요. 입구에 제가 전시를 했지만 죽당집, 저함집, 뭐 또 뭐죠 여함집 이런 것들은 돈 엄청 들여서 책을 낸 건데 이렇게 얇은 책에 여기 도장이 조선 총독부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규장각에 있던 건가 국립도서관에 있던가 그런데 이런 걸 지금에서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예, 저로서는 아주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백운굴 이거 어딘지 아시죠? 예. 여기가 이제 그 뭐죠? 함씨, 양근 함씨, 예, 함왕혈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 양근 함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 지내신 박 누구죠? 의회 부의장 지내신 예, 박현일 부의장님이 한날 전화가 와서 혹시 양근함 씨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달라 그러는데 저는 여기 사과수록에 나와 있는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양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엄청 자랑스럽고 가슴 설레고 그렇습니다. 정월 보름날 뭐 다리 밟기 별게 다 있어요. 진짜. 근데 이 할아버지의 개인
그 살아오신 사정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픈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처럼 이 할아버지가 그 엄청난 역병이 몰아칠 때 아들, 며느리, 손자 해서 여섯의 가족을 졸지에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냥 혼자 말 타고 유람 떠나시면서 쓴 게 이 사과수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더 가슴이 아프고 더 애틋하죠. 용문사, 여기 미지산 나오잖아요. 이성계가 미지산에서 용문산으로 바꾼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미지산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지금은 미지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역사가 이렇게 이 고쳐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지명 하나도. 상원사, 뚝섬, 광진나루, 광나루 터져 이거 없는 게 없어요. 두물머리. 이게 이제 원래 이수두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를 일본 일제가 양술이라고 바꿨잖아요. 지명을. 이 이수두라고 쓰고 두물머리라고 썼던 거예요. 근데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양술이라고 바꾼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양평 시민의 소리 신문에 양수리 편에서 소개를 했지만 그 말레이시아도 가면 양수리가 있어요. 쿠알라룸푸르가 수도잖아요. 쿠알라룸푸르가 우리말로 양수리예요. 투물머리. 물줄기가 두 개가 와서 만나는 그 지점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지금 번성한 나라가 말레이시아. 정릉. 야, 이게 뭐 드라마에서 보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사책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지금 이러다가는 시간 다 뺏길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이렇게 좀 대충 넘기고 이제 고향분도 나오잖아요. 또 제가 사실 양평 시민의 소리 신문에 지명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 게 어떤 연유가 있는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오셨는데 이종환 회장님께서 저를 만나시더니 갑자기 막 반색을 하시더니 원고를 하나 쓰래요. 그래서 무슨 원고요? 그랬더니 양강 그때가 7호인가 뭐 6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쓰라 그래서 아니 내가 역사는 알지도 못했는데 뭘 써요? 그랬더니 쓸 거 없으면 인삼이라도 써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인삼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뭘 쓸까 고민하다가 제가 옛날에 쓴 본 책 중에 그 김성호 박사가 쓴 그 비류 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용문면 다문리가 그 연유가 나와 있어요. 지명에 대한 연유가. 근데 제가 여기 양평 와서 사업하면서 또 가끔 접하는 그 양평 향토사에서의 다문리의 지명의 역사는 그냥 미지산, 용문산이 명산이니까 전국에서 조선 팔도에서 뭐 문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 지덕원 용문관이라고 하는 객사에 모여서 술 한 잔씩 걸치고 뭐 지필목 가져오느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쓴 게 지금 용문산 그 입구에 시비가 그냥 질비하게 서 있잖아요. 그 외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쓰신 이런 글들이 용문사, 상호사, 산하사, 수종사 이런 데 좀 시비로 지금 좀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후손으로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문이를 주제로 해서 썼는데 그게 이제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 주몽이 동부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탈출해서 졸본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예시 부인하고 혼인을 하고 살고 있다가 혼자 도망쳐 가서 소선호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먼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는 그 분하고 이제 말하자면 재혼을 했죠. 역사를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나라를 창건해서 왕비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무렵에 소선호도 그렇게 기대를 했겠지만 동부에서 예시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따라오잖아요. 그 왕비가 소선호가 된 게 아니고 예시 부인이 되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아들이 예시 부인의 아들이 이제 대를 잇게 되는데 왕위를 잇게 되는데 이 소선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탈출을 해서 그 추종 세력들하고 같이 귀합을 해서 내려와서 지금의 이북 땅 그 서해안쯤에서 그 나라를 창건을 하다가 뭐가 아이간 안 맞았는지 다시 이제 남하를 해서 그 비류백제하고 온조백제를 이제 두 아들이 창건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이 비류백제 413년은 없어요. 우리 정사라고 하는 데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백제의 시조는 온조라고 배웠거든요, 우리 다. 근데 비류 형이 창건한 비류백제가 있는데 비류백제 413년은 통째로 없어져 버리고 온조백제가 통합해서 전체 백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김성호 박사는 그 책에서 어떻게 기술을 했냐면 비류백제가 413년을 존속을 하다가 패망 후에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국가 기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기술해서 그 졸본 그러니까 저 지금 그 만주 동부여 땅에서부터 남하에서 이 서해안 쪽으로 해서 남해안으로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이게 길게 늘어져 있는 한국계 지명을 말하자면 증거로 대면서 이렇게 풀어간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문이는 고구려의 다물론, 다물론이 이제 옛 땅을 회복한다는 의미잖아요. 옛 땅을 회복. 그러니까 주몽이 맨 먼저 복속시킨 나라가 다물도래요. 다물도라고 하는 나라를 제일 먼저 복속을 시켜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다물론을 이제 말하자면 국가의 그 국시로 만들어 가지고 옛 땅을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 소선호도 비류와 온조도 그렇게 이제 남하에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근데 다문리가 그 예를 들면서 다문리가 다물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이게 다문도 어원이 다 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리 무슨 뭐 서해안 쪽으로 인천 쪽으로 저 황해도 쪽으로 해서 이쪽 전라북도 쪽으로 해서 전남으로 해서 일본 쪽으로 간 많은 지명들을 다 그렇게 이제 증거로 대면서 그 책을 마무리하는데 다문리는 그 고구려의 말하자면 그 다물 민족이 살다 간 그런 지명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문인들이 많이 모여서 붓으로 뭘 많이 그 시를 남겨서 다문리가 아니고 문인들이 많이 모여서 다문리라고 이제 우리 향토사에는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분은 고구려계 민족이 그 살다 간 흔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청운면, 홍천, 용문 이쪽으로 보면 다 말하고 관련된 지명들이 너무 많아요. 말. 원래 일본에는 말이 없었잖아요. 개도 없었고. 근데 나중에 이 고구려 백제 민족이 이게 다 같은 혈통이니까 다 말도 가져가고 개도 가져가고 철기 문화를 그대로 가서 무기 만들고 이렇게 싸우는 전쟁을 하는 그 기술, 무기를 만드는 기술들을 다 전수하고 또 쌀을 재배해서 먹는 그런 기술도 농법도 전수하고 글도 그 천자문을 가져가서 가르치고 그래서 일본에 지금 그 이 문자가 다 그 어원을 보면 그 천자문에 그 변을 따다가 했든지 안 그러면 그 본체를 들어다가 썼든지 이렇게 일본의 문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게 다 그 역사적으로 증명을 한 책인데 너무 재밌게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지명을 가지고 하나를 뭘 써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 손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온대. 그래서 그러면 전철을 타고 와라. 차가 많이 밀리니까. 제가 가암에서 용문으로 간 그 직후예요. 그러니까 한 11년 전에. 근데 와서 딱 앉으면서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서 회장님 나는 아신역이 왜 아신역인지 오늘 알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거기 아신대학교가 있어서 아신역이더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거 아닌데? 그랬더니 그럼 뭐네? 그래서 이제 그 연유를 얘기를 했더니 난 그것 때문에 아신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근데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양평에서 태어난 사람도 양평에 와서 사는 사람도 아신역을 다 아신대학교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겠구나. 우리 오늘 이복재 선생님 안 나오셨지만 이복재 선생님 지명 가지고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짤막하게 그냥 한 예로 아신역을 아신대학교 때문에 아신역이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정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 계시면 우리 신희동 박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양평 시민의 소리 신문에 누구가 하냐 그랬더니 성영숙 뭐 그분을 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찾아갔죠. 그래서 왜 거기를 갔냐면 그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싫어하는 신문사고 진보 쪽에서는 좋아하는 신문사인데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니까 그냥 뭐 내가 뭐 정치적으로 뭐 글을 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명 가지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길게 지루하게 하지 말고 재밌게 짤막하게 상식으로 알 만한 정도로 짧게 해주시면 1년 하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1년 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연휴가 된 건데 지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예요, 지명이. 그냥 지금 거의 그 도로명으로 바뀐 게 한 10여 년 됐나요? 도로명으로 바뀐 거는 정말 행정 편의적 발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동네 이름이 다 역사인데 그걸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 느낀 건 이건 너무 황당한 짓이었구나. 예. 행정 편의주의로 만든 주소가 이게 도로명이구나. 그 이제 몇십 년이 흐르고 몇백 년이 지나가면 그 역사가 함축된 지명을 다 잊어버리고 미지산이라고 했던 기록을 보기 전에는 다 용문산으로 알고 있듯이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봉원사 지금 저 영동대교 남단에 있는 뭐 없는 게 없어요. 여기 한성 쪽하고 뭐 다 있는데 편집장님, 요거 그냥 마저 끝낼까요? 한 10분 동안? 이거를 저로서는 좀 번역본을 빨리 내서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정말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전에 그냥 다음 편으로 좀 넘겨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축당 신유의 축당 유고하고 저암 신태권의 저암 망고하고 용의 신록의 사가 수록에 기록된 그 양평에 대한 기록만 발췌를 해서, 근데 이것도 다는 아니고 그냥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고령 신씨입니다. 경북 고령. 어제 뉴스를 저녁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야 그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도 시조가 경북 고령의 이제 그 호족 출신으로 이제 그 선대부터 있었겠죠. 근데 시조가 이제 성자 용자 할아버지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시조를 이 할아버지로 정해놓고 있지만, 이제 선대는 대가야의 호족이 이제 본 뿌리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문 중에 어르신, 무서운 어르신 두 분이 오셨는데 그 오시지 말라고 제가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면 제가 힘드니까 그랬더니 오시겠다 그래서 지금 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저 어르신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그거는 우리 같이 한 사람은 확실하게 증거가 아니면,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세가 그 저는 어렸을 때 한문을 배웠어요. 그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서당에도 다녔었고, 국민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그 과목이 한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는데, 거기 보면 덕린체라고 있어요. 덕린체. 이제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덕린체의 이 신덕린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인데, 그 하던 이 할아버지하고 이제 6세 그 포시죠, 이게? 포시? 예. 신포시 할아버지, 신덕린 할아버지, 이제 부자지간이시고, 그 다음에 7세가 이제 장, 평, 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덕린 할아버지도 이제 좀 이따가 소개를 할 게 나올 테고요. 이분들은, 요 두 분은, 덕린 할아버지하고 포시 할아버지는 두문동 72연 중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 이제 고려가 패망한 이후에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거기서 장관을 하시다가 고려가 패망을 하니까 남쪽으로 남하를 하셔가지고 어디로 숨어 들어가시냐면 광주 남원 쪽으로 숨어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본관은 경북고령인데 여기 덕린 할아버지하고 포시 할아버지, 장 할아버지, 평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 여기가 호남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8세에서 맹주, 중주, 숙주, 송주, 말주 이렇게 이제 오룡이라 그러시는데 이 5 형제가 태어나신 분이 나주예요. 나주 생가도 이제 복원을 하고 그럴 텐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7세에서 장평 제 여기서 보면 막내 제 할아버지가 제7대 지평 현감을 지내신 할아버지인데 이제 제가 올해 5월 10일 날 지평 비림에 이 할아버지 유업일을 세웠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 10세로 넘어가면 이제 이 공자 섭자 할아버지 이 형제분이신데 여기에 이제 가운데에 한 할아버지가 더 계세요. 3분이신데 이 공섭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고 가운데 그 450 할아버지는 이제 과천 쪽에 그 세거를 하고 있는 그 후손들이고 요 공자 제자 할아버지는 지금 묘가 송추에 있고 우리 이 공자 섭자 할아버지는 양주 일령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형제분이 이렇게 양주에 그 한성의 북쪽에 그 양주 땅의 양쪽에 이렇게 가까이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공섭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중종 임금의 이제 윗동서가 되세요. 윗동서, 중종의 윗동서. 그러니까 신수범 선생의 그 큰 따님. 그리고 이제 중종이 이제 작은 따님 그 비가 되시는 저 왕비가 되시는 거고. 요 막내 이제 공자 제자 할아버지는 청백리 이조 판서를 지내시는 할아버지인데 이 세 아드님이 다 누구냐면 여기 맨 막내 말주 할아버지의 말하자면 손자가 되시거든요. 이 공섭 할아버지 또 공제 할아버지 또 그 가운데 450 할아버지가 함자가 어떻게 되죠? 공도. 예. 공자 도자 할아버지.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가게를 보면 말자 주자 막내 할아버지예요. 근데 저희는 혈통이 이렇게 같은 형제인데 잘 아시면 보안제 범홍 신숙자 할아버지는 당시에 지금부터 500~600년 전에 당시에 7개 구호를 하고 문무를 다 겸비한 엄청난 인재신데 벼슬도 뭐 엄청난 큰 벼슬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좀 안 좋게 그 세간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워낙 유능한 인재니까 임금들이 번갈아 가면서 데려다가 쓴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은 뭐 숙주나물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할아버지의 능력은 지금으로서도 그 분간이 안 되는 엄청난 능력과 지도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학식이 대단하신 분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우리 할아버지 말주 할아버지는 벼슬을 하라 그래도 안 받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넌 그러면 그냥 저 시골에 전주 시장으로라도 내려가라. 그래서 전주 부윤으로 내려가시고 뭐 전라 수군 무슨 뭐 절제상가 뭘 내려갔다 그것도 사표내고 전주 부윤으로 가셨다가 처가댁이 어디냐면 순창이에요. 순창에 그 설총의 후예 되시는 설백민공 엄청난 부호. 뭐 순창 땅이 뭐 거의 다 그 할아버지네 땅인데 여기가 이 우리 할머니가 이 정부인 할머니가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처가댁으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벼슬 다 버리고 벼슬은 나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러고 그냥 전주 부인으로 내려 보냈더니 거기서도 그냥 사직하고 그냥 순창으로 들어가서 귀례정을 짓고
인근의 그 지도자들, 지식인들하고 그 10분이 모여서 심로 개첩을 만들어 가지고 시나 짓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 할아버지 후손이에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양평에서도 뭘 보면 뭐 벼슬을 하라 그래서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부족하지만 너 같으면 좀 해봐라 이런데도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마대. 그게 혈통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말주 할아버지, 공섭 할아버지, 이 기한 14세 할아버지가 양평 입향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명륜동에서 공부하다가 탄핵하다 걸려가지고 그 도망친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때문에, 기자 한자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세 분이신데, 지금 여기는 신유 죽당 할아버지, 죽당 신유 할아버지 한 분만 돼 있지만 가운데 신운이라고 계시고 막내가 초암 신혼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아드님들이 다 수재예요. 유 할아버지는 문과 장응급제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엄청난 벼슬들을 하시고 뭐 그 조선통신사로 뭐 육조 참판으로 그 병자호란 때는 그 복림대군하고 또 누구죠? 소현세자하고 청나라로 끌려갈 때 그 시강원으로, 그러니까 세자들의 선생님으로 이제 따라가서 청나라하고 막후 외교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죠. 세자도 가르치지만 막후에서 외교를 하신 거죠. 그때부터. 이때가 제가 알기로 27살인가 28살인가 아마 그래요. 이때 여기 그 양평의 귀촌에서 학교를 세운 분이 택당 이식 선생인데, 택당 이식 선생한테 이 신유 축당 할아버지가 배우게 돼요, 글을.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할 때쯤 택당 이식 선생은 이 할아버지가 조선통신사로 가실 때 2조 참판인가 하셨어요, 택당 이식 선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인연이 이어지냐면 같이 이제 궁궐에서 중앙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말하자면 기자 한자 할아버지하고 택당 선생하고는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친구죠, 친구. 그러니까 아들뻘이지, 축당 할아버지는. 이제 가르쳐서 궁궐에 들어와서 같이 정치를 하는데, 조선통신사로 갈 때 택당 이식 선생은 예조 참판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한 50몇 살 때쯤 될 때죠. 이때 택당 이식 선생이 그 이제 인조가 보내주는 화해 범종을 만들어서 갈 때 그 범종에 그 글을 써서 택당이 써서 그걸 범종에 새겨가지고 우리 죽당 신유 할아버지가 배 싣고 이제 그걸 가져가서 닉고산에 일광산 닉고산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관련된 게 세 가지가 일본 측에서 신청한 것, 한국 측에서 신청한 것 해서 세 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그 범종하고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그 일본 통신사로 오갈 때 쓴 그 기행문 해사록하고 또 그 보안제 신숙주 할아버지가 갔다 와서 쓰신 글이 그 해동제국기잖아요. 해동제국기와 보안제 신숙주의 명성은 이 아시아에서 너무 유명한 책이고 너무 유명한 정치가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한참 후에 우리 유 할아버지가 갔더니 보안제 신숙주의 후손이 왔다고 아주 직사대접을 받고, 그 오카야마의 절에를 갔더니, 우두사라고 하는 절을 갔더니 그 주지승이 시를 하나 써주세요. 영광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써주고 온 게 일본의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유네스코에 일본에서 신청을 해서
일본에서 신청한 거 2건, 한국에서 해사록 신청한 거 이렇게 3건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의 그 후손들이 이제 많이 번성했는데 이 16세 선자 함자 할아버지가 의금부 도사를 지내셔서 여기 파를 도사공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19세 저암 신태권 할아버지, 그 다음에 20세 용해 신현록 할아버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백파 신원구 대감이 이제 그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27세가 됩니다. 이 가문을 소개하는 데만 그냥 너무 이게 안 넘어가지? 지금 11시가 좀 넘었는데 잠깐 한 10분 정도 쉬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냥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맞죠? 예. 안 넘어가요? 아, 넘어가네요 또. 되죠. 예. 전체 화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주 영광입니다. 여기서 빌래. 저기 제일 처음에 홍신사로 가셨던 여우길 선생. 여우길 선생 묘수평 맛있다.
데려가는 자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데 안 나는데.